홈팀 바레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흐디 압드 알자바르는 전방에서 연계에 강하지만 제공권 경쟁력은 제한적이며 알리마다는 이선 침투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참여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고 모하메드 마르우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은 가능한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바레인은 최근 홈 경기에서도 수비 밸런스 유지에는 안정감을 보였으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수비 간격 붕괴와 속도 대응 실패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정팀 사우디 포메이션은 5-4-1이며 마르완 알사하피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자원이며 페라스 알 브리카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버티는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우수한 중심 스트라이커다. 무사브 알 주아이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역습 전개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고 르나르 감독 체제에서 사우디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을 기본 틀로 삼으며 500라인을 바탕으로 상대를 유인한 뒤 전환 타이밍의 치명타를 노리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전술 완성도가 높고 후반 들어갈수록 전환 속도와 움직임이 날카로움이 살아나는 팀 특성을 유지 중이다. 사우디는 500을 바탕으로 한실리 전술과 후반 역습 전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바레인은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고 빠른 전환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패턴이 뚜렷하며 전술 구조, 체력 유지, 효율적인 찬스 창출에서 사우디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북한 포메이션은 4-4-2이며 리일성은 최전방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핵심 공격 자원이며 백충성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세컨드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국철은 전환 타이밍에서 정교한 킬패스를 통해 찬스 생성에 기여하며 역습의 연결고리로서 높은 전술 효율을 보인다. 북한은 수비 시 4-4-2의 두 줄 수비 형태로 간격 유지와 압박 타이밍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볼을 탈취한 이후 빠른 전개와 수직 전환을 통해 단시간 내에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실리형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원정팀 키르기스스탄 포메이션은 5-3-2이며 카이 메르크는 좌측에서 빌드업과 전개를 시도하나 제공권 장악력은 제한적이며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압박 대응은 무난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수비 복귀 속도가 느리고 자리프베코프는 중앙 수비에 위치하지만 커버 범위가 좁고 역습 차단보다는 박스 내 대인 수비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팀 전술 자체가 수비 안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고르지 못하며 상대가 빠르게 역습으로 침투할 경우 스피드 대응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수비적 안정성과 빠른 전환 구간에서의 전술 완성도를 모두 확보한 팀이며 키르기스스탄은 측면 및 수비 스위칭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속공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북한이 리듬을 주도하며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이라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전방에는 190cm 장신 공격수 아이맨 후세인이 타깃맨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이맨 후세인은 제공권 싸움에 강할 뿐 아니라 박스 안에서 연계 플레이까지 가능한 전천후 스트라이커고 좌측 윙포워드 알리 자심은 드리블 돌파에 능하며 우측에서의 박스 침투도 활발한 편이며 중앙 미드필더 암자드 아트와는 수비 사담과 볼 배급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 컨트롤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 원정팀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원톱으로는 오세훈이 나서고 이선에는 황인범과 이재성이 배치되어 있고 이재성은 좌우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공격의 전개를 책임지고 있고 황인범은 빌드업의 핵심 축을 맡고 있고 다만 김민재의 부상 공백이 매우 뼈아픈 상황이며 수비 조합에서 중심을 잡아줄 자원이 부족한 상태고 이태석과 조현택은 아직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하고 라인 간격 조절에서도 미숙함을 보이고 있어 측면 수비의 불안 요소가 크다. 수비 리더 김민재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닌 전술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변수고 이라크는 고공 플레이 중심으로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실제 득점 성공 가능성도 충분하며 측면 돌파와 장신 스트라이커의 조합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할 경우 결과는 명확해진다. 홈팀 쿠웨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와즈는 일선에서 수비 부담을 안고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 모하마드 다음은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나 크로스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며 아마드 알 데피리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전방 투입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효율적인 전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이선과 최전방 간격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끊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팔레스타인은 쿠웨이트와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웨사마브 알리는 제공권 경쟁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마무리 결정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타메르 세암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지만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오다이 카르브는 수비적 기여도는 높지만 공수 전환 과정에서
공격 템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진 압박은 약하며 삼성과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모두 확실한 공격 플랜이 부재하며 이선 이하에서의 전개도 매우 단조롭고 득점 가능성보다 수비적 접근이 더 부각되는 매치업이며 주도권을 잡을 팀도 부재한 상황이며 승부가 갈리기보다는 공방이 이어지며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판단된다. 홈팀 카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알무에지 알리는 전방에서의 넓은 활동폭과 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자원이며 아크람 아피프는 드리블 돌파와 좌측 전개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압두라지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커버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나 과부하 구간에서는 후방 지원이 다소 부족하고 문제는 핵심 수비수 루카스 멘데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며 3백 구조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점이며 조직적인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졌고 세컨드볼 처리나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도 불안 요소가 감지되고 있다. 원정팀 이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레미는 피지컬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고 자한바크시는 우측에서의 커징과 중거리 슛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에자톨라이는 중원에서 빌드업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란은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가 뛰어나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루트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고 특히 아즈문까지 벤치에서 대기할 수 있어 전방 자원의 무게감과 로테이션 유연성이 매우 우수하며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상대보다 앞서 있으며 수비 안정성과 공격 결정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홈팀은 핵심 수비수의 결장으로 인해 3백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후방 조직력에서 명백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반면 상대는 전방과 중원 자원의 조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전력 구성을 감안했을 때 홈팀 입장에서 경기 결과를 방어하기엔 무거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스페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의 침착한 마무리와 연계 능력이 강점인 자원이며 라민 야말은 좌측에서의 단독 돌파와 드리블 능력이 돋보이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연결이 매우 위협적이며 다니 올모는 중앙에서 탈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수비 가담 시에도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시즌 들어 세대 교체에 성공한 이후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과 전개 템포가 매우 정교해졌고 야말이 상대 풀백을 완전히 흔드는 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는 전방 유기적인 침투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원정팀 프랑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전방에서 공간 활용과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지나치게 그에게 의존하는 전술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덴벨레는 클럽에서는 퍼포먼스가 향상됐지만 대표팀에서는 데시안 감독이 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올리세는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경기 내에서 기복이 있으며 중원과의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좌측 풀백 에르난데스가 상대 측면 대응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고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다양하지 못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창의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페인은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전술 완성도와 전개 속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음바페 중심의 단일 전개 외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덴벨레와 올리세 활용 역시 제한적이며 결국 측면 압도력과 유기적 구조가 강한 스페인 쪽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